진도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되게 빡세다, 이거. 자, 부문별 원가 계산.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예, 거기 있잖아요. 상호배분법, 단계배분법 그쪽입니다. 거기만 주구장창 냅니다. 똑같아. 예. 자, 근데 우리 시험은 단계배분법 출제 많이 해요. 단계배분법. 해보죠. 일단 처음이라고 가정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쪽 파트만 주구장창 파시면 돼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본사 쪽으로 따지면 부서 개념이에요. 부서 개념. 부서인데 공장은 부서라는 표현이 좀 비하 발언 아닙니다. 항상 이거 깔아야 돼. 공장의 부서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사 쪽이야 뭔가 부서라고 표현할 마케팅 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맞죠? 왠지 공장이면 여러분들 수리 부서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문이랑 부문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부문은 되게 많겠죠. 실제로 공장에서요. 그 부문을 크게 나누면 제품을 직접 만드는 부문이 제조 부문 맞죠? 그리고 제품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제품을 제조 부문이 만들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게 보조 부문. 이렇게 두 가지 부문이 있다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 원재료를 투입해 가지고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부문은 제조 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들이 있겠죠. 얘는 당연히 제품을 얘네들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제조 부문의 원가는 제품에 다 보내주는 게 맞아요. 직접. 맞죠? 관련성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보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조 부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조 간접비죠. 공통으로 여러분 다 도와주는 거죠. 어느 한 곳만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보조 부문에 제조 간접비를 제품에 보내줘야 돼요. 왜 보내줘야 되는 들어보세요. 분명히 보조 부문은 제품을 만들진 않죠. 근데 우리 아까 제조 간접비도 최종적으로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으로 갔잖아요. 맞죠? 근데 제조 간접비가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제품에 보내주냐면 제품을 만드는데 공헌하거든요. 맞죠? 제조 간접이 공헌하니까 보내준 거와 똑같이 보조 부문도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공헌하니까 제품에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만드니까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데 보조 부문이 제품을 직접 만들진 못해요. 단지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X라는 건 다이렉트로는 못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맞죠? 직접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보내주는 건 맞잖아요. 공헌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원가, 제품에 보내주냐면, 이렇게.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분배를 해주면 실제 제조 부문은 본인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도 있지만 보조 부문한테 배부받은 원가도 같이 있잖아요. 화살표만 보면. 맞죠? 그러면 제조 부문은 본인의 원가와 보조 부문한테 배부받은 원가를 합쳐서 제품에 보내주면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이라는 속되면 우리 당구? 포켓볼? 제가 잘 못 쳐서 쿠션 쳐서 보내는 거죠.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이라는 쿠션을 쳐서 제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구다, 뭐 포켓볼이다라고 하면 제조 부문은 본인의 원가를 직접 구멍으로 탁 집어 넣어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이라는 쿠션을 탁 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구멍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에 싹 다 긁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직접 배분법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싹 다 긁어줘야 돼요. 긁어준다라는 건 보조 부문의 원가는 0이에요. 최종적으로 0. 없어요. 제조 부문에 싹 다 보내줘야 되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고요.
됐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보조 부문이 자기들끼리는 안 도와줘요? 전기 부문에서요. 수선 부문이 야 전기 좀 비춰줘라고 했는데 닥쳐. 난 제조 부문만 필요해. 난 저기 제조 부문만 전기를 비춰줄 거야. 넌 닥치고 그냥 술이 어두운 데서 해.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실제 공장에서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 안 도와주고 본인들끼리 도와줘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여기 이거 무시하시고 이거 왜 넣었대?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여기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있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거든요. 받는데 얘를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서 쌩까면 직접 배우법, 일부 쌩까면 단계 배우법, 완벽하게 다 고려하면 상호 배우법. 이렇게 예. 시험에서 요거 말 문제로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다음 중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얘네들을 우리가 차이를 나누는 건 무엇 때문에 차이를 나누는가라고 하면 용역수수 고려관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 이렇게 답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자꾸 습관됐구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니까 빨리 할게요. 자 일단 직접 배분법은 여기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무시한다. 이게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게 얘예요. 직접 배우법 문제가 나오면 보조 부문끼리 실제로 용역 주고받는 걸 줄 거거든요. 그걸 쌩까셔야 돼 반드시. 얘 때문에. 맞죠? 그래서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건 무시하고요. 그냥 보조 부문 걸 제조 부문에만 배부해요. 일단 요게 계산 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 직접 배우법. 그래서 일단 얘는 말 문제. 장점 간편해요. 간편해요. 쌩까니까. 대신에 정확성은 무지막지하게 떨어집니다. 맞죠? 왜냐하면 보조부문끼리 실제 주고받거든요. 그걸 쌩까하면 당연히 계산은 부정확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편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계배우법이에요. 이거요, 발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계배우법 계산 문제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실제로. 직접 배우법은 잘 하시는데, 단계배우법은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세요. 자, 그럼 단계배우법도 말에서 중요한 게 또 계산 문제에서 중요하겠죠? 뭐냐면, 일단, 말 문제.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는 인식한다. 이거 뭐 계산 문제하고 관련은 없어요. 그렇죠? 관련은, 그러니까 크게 연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관이 있는 건 얘예요. 뭐냐면, 일단, 여기입니다. 나중순위, 후순위는 나중순위입니다. 나중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를 한다라는 게 정말 계산 문제 중요해요. 나중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를 합니다.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기출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나중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를 하면 먼저 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해주면 그건 상호배부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만 고려하는 거니까. 맞죠? 우리 시험에서는 제조 부문하고 보조 부문 두 개밖에 안 줘요. 안 주니까 둘 다 고려하면 상호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순위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우리 회사가 보조 부문이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 2가 있대요. 그 다음에 제조 부문이 1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 부문이 2가 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공장에서는 지들끼리 용역을 주고받아요.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 도와주죠. 맞죠? 우리가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자동차를 성형하거나 성형은 자른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 할 때 전기나 수선 부분은 도와주잖아요, 가서. 맞죠? 뭐 자동차 조립 부분 뭐 조립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전기 고장 나면 가서 고쳐주죠. 그럼 질문. 그럼 조립 부분이나 절단 부분 있잖아요. 거기선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 여기 보조 부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 자동차 조립 부분에서. 자, 전기대 한번 봐줄까? 그러진 않아. 근데 전기 부분에서는 당연히 조립 부분하고 절단 부분에 전기를 나눠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을 도와주지만 제조 부분이 보조 부분을 도와주진 않아요. 물론 도와줄 수도 있지, 친하면. 친하면, 그건 친하면 그냥 전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장에선 이렇게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 1, 제조 부분 2 도와주겠죠? 그리고 실제 보조 2도 도와줘요. 맞죠? 넌 탱가자. 아니에요. 수리 부분 도와준단 말이야, 전기 부분에서. 맞죠? 그리고 보조 2도 마찬가지로. 제조 부분 1, 제조 부분 2 도와주고요. 맞죠? 그 다음에 실제 보조 2, 수선도 계량기 같은 고장나면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맞죠? 이게 공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조 부문끼리 서로 간에 영역 주고 받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 이제 시험 목적으로 가서요. 그럼 시험 목적에서는 보조 부문 두 가지가 있으면 어느 보조 부문부터 배부할 것이라고 반드시 줍니다. 안 주면 그건 여러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조 부문 1부터 배부한다. 배부가 뿜빠입니다, 여러분들. 배부나 배분이랑 같은 말이에요. 뿜빠이랑 같은 말입니다. 한다. 고가정. 물론 보조 부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든 사례에서 보조 1부터 배부한다라는 건 보조 1하고 보조 2가 보조문이잖아요. 그러면 보조 1부터 배부한다라는 건 보조 1이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선순위예요, 무조건. 얘부터 배부하라라고 얘가 후순위 이상하지.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는 보조 1이 선이 되는 거예요, 선순위. 됐죠? 그럼 자연스럽게 언급 안 된 애가 나중순위가 됩니다. 당연하지. 알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다 끼워 맞추면 그럼 나중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조 부문이 보조 2한테 나눠주는 건 뭐예요? 선순위가 나중순위, 후순위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후순위한테 배부한다라고 했죠? 하니까 요거 고려한다. 여긴 고려해요. 알죠? 이렇게? 당연히 보조가 제조에 나눠주고 당연히 다 고려하는 거고. 무조건. 알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조 2 있죠? 그럼 보조 2 같은 경우에는 보조 1한테 용역 주잖아요, 실제로. 근데 보조 2가 보조 1한테 주는 건 후순위가 먼저 순위한테 주는 거예요. 나중순위 보조문이 먼저 순위 보조문한테 용역 주는 거잖아요, 이건. 근데 단계 배부법 여기. 먼저 순위 보조문에 배부하지 않는데요. 그럼 나중순위 보조문이 먼저 순위 보조문에 보내주는 건 요건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단계 배분법 문제가 나오면 꼭 선후를 미리 적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습하실 때. 안 그러면 거꾸로 하면 또 오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낚이는지 알기 때문에 정답을 막 오답을 다 집어 넣습니다. 떨어지게끔. 알죠? 그래서 여기는 고려하지 않아요. 후순위, 먼저 순위가, 아니, 나중 순위가 먼저 순위한테, 먼저 순위 보조부문한테 배부하는 거니까, 요건 배부 안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OX니까 일부 고려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음. 자, 보세요. 뭐냐면, 그러면 지금 보조부문 2 있죠? 만약에 보조부문 2의 원가를, 보조부문 2의 원가를 제가 녹색으로 해볼게요. 녹색. 맞죠? 그러면 보조부문 2 있죠? 보조부문 2는요, 이 녹색이 본인 원가잖아요. 이것만 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빨간색 보조 1한테 빨간색 받았잖아요.
맞죠? 빨간색 받았잖아요. 아까 어떠한 방법이든 보조분의 원가는 0이에요, 0. 제조분에 다 긁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분 2는 요 사례에서 보조 1한테 요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보조 1한테. 여기 보조, 요 사례에서예요. 보조 1에게 배부 받은 원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보조 2의, 요게 이제 보조 2의 배분 대상 원가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시험에 많이 내요. 요거 고려하게끔. 하여튼 그림으로 일단 이해를 하세요. 그림으로.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조금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배우법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 안 내요. 이론만 냅니다. 상호배우법은 뭐 제0이나 세무 1급에서 배우시면 돼요. 자, 상호배부법은 앞에 상호 들어가죠. 상호. 상호배부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서로 간에 배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조부문. 그래서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완벽하게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험은 말 문제만 나오고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장점은 당연히 정확하겠죠. 여러분 다 고려하는 거니까. 대신에 단점은요. 이게 2차 방정식 써야 돼. 2차 방정식. x, y 해가지고.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주실 건 단계배분법입니다. 맞죠? 이쪽 부분이 약하시면은요. 약하시면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린 거 꼭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서 줄 거 이렇게 이거 있죠? 이걸 줄 거란 말이에요. 요거. 여기 있는 화살표를 줘요.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하면 이런 걸 다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줘요. 이거 이렇게 주황색 이걸 줘요.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의 몇 퍼센트를 나눠주는지 이런 것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 못하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용역을 제공하는 비율 같은 거 보는 방법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교재에 있는 몇 페이지냐? 210페이지 10번까지 210페이지 10번. 교재 210페이지. 물론 계산 문제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